여러분, 라나입니다. 이란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뭐 후티스가 조인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특통은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4월 4일인가요? 뭐 그때까지 시한을 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열지 않으면 모든 뭐 발전소나 유전이나 뭐 하르그 섬에 있는 그 모든 걸 아주 그냥 다 없애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세상 뉴스들이 전해주는 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뉴스지. 그 뒷얘기를 제가 7만 7천 명의 군대가 이미 거기로 갔다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쯤에 되면 아시겠지만, 일반 뉴스에 나오는 건 그건 표면적인 뉴스지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를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라나 방송 채널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며,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고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국 오늘 내용은 그 이란 관련 얘기로 그 좀 여러 가지 뒷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음하는 거와 녹음하는 날짜 이틀 지나서 요게 방송에 올라갈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 요렇게 지금 뭐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요런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바로 녹음해서 뭐 바로 올려야 되는 이러면 뭐 바로바로 노수가 그렇게 리플렉션이 되겠는데, 지금 요렇게 미리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녹음하는 거는 들으실 때에 이거 뭐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뭐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란 공습 직전에 녹음한 건데, 이미 올라갔을 땐 이란 공습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은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중동이나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까지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칠 긴급한 식량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석유 가격 상승과 물론 관련이 있죠. 지금 한 배럴당 100불 정도 되는데,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과 농부들은 가스와 석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들의 이것이 현재 석유 가격 상승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란과 페르시아만 지역은 세계 비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세계 비료의 30%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른 자원들도 역시 약 3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비료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또 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지역을 통해서 세계로 그동안 공급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농업에 필요한 이런 물품들이 공급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바로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긴 거예요. 봄인데. 그래서 농부들은 직접 비료를 생산하거나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가 뭐냐면 설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황. 그래서 그 황은 인산염
포스페이트 락이라 그러는데 인산염이에요. 인산염 암석을 가공해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황산, 설퍼릭 애시드, 황산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그 지역에서 황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인산염 비료들 같은 것이 생산이 되고 그 공급이 전 세계의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이 호주에서 캐나다까지 전 세계 농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 세계의 식량의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지금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기업들과 회사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비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봄철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비료 생산이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약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패닉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석유 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비료 공급에 부족이 생기고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자신들의 식량 제품을 시장에 풀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고 좀 보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가들도 기업과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들은 많은 다른 국가들은 자국을 위해서 식량을 또 보유하려고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그런 대비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후에는 식량 가격이 하나의 그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한 블랙 스완 이벤트, 그 어떤 그 위기 상황, 안 좋은 상황, 그러한 아주 그런 거를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블랙 스완 이벤트는 하나가 아니다.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중심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동시에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외계인 침공을 준비하는 단계가 또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이런 일들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트통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어제 그 암호 같은 크립틱 포스트라 그래요. 크립틱 포스트, 한글로 뭐라냐면 암호 같은 게시물을 올렸어요. 근데 그 재밌는, 저도 그걸 봤는데, 그 게시물에는 트통의 얼굴이 픽셀레이트 그랬으니까 픽셀화 되어 있었고 얼굴이, 그리고 그 뒤에서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젊은 여자 있죠. 그녀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영상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오늘은 아니래도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영상에서 약간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러한 그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암호 같은 게시물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트통의 얼굴이 픽셀화 된 것은 새로운 앱과 새로운 정부, 특히 미국 정부의 앱과 관련이 된 건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신호다. 이제 이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럼 뭐냐? 그 픽셀화 같은 화면이 보일 때는 인터넷에 어떤 정적이 생기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그러한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 이상이 생기면은 그런 얼굴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하나의 신호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암호화된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뭐 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런데 확실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중단이나 장애가 발생하고 무엇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데 트통이 이런 신호를 직접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준비하라. 너네들 대비해. 식량과 자원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고 또 같은 의견을 비슷하게 갖는 어떤 이런 보수 우파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곁길로 좀 잠깐 나갈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비상식량과 약품과 왜 처방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품과 물과 뭐 라디오와 뭐 이런 정전이 뭐 10일 정도 됐을 때 대비해서 그런 거를 준비해 두시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민망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예비 안 할 수도 없고 해두니 뭐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해서 뭐 이미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지나서 만기일이 지나서 또 많은 거를 저도 버렸고 뭐 생전 라면 같은 거 먹지도 않는데 또 이 비상시 열흘은 뭐 어떻게 했나 해서 라면도 사놨는데 다 뭐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나서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새롭게 사면 많이 사서 먼저 산 거를 먼저 먹고 뒤에다 갖다 붙이고 뭐 나중 산 거는 나중으로 이렇게 밀리고 하면서 먼저 산 거를 먼저 소비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 저 같은 거를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아이고 많이 샀는데 뭐 그래 똑같은 얘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저는 또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아이고 뭐 그러니까 제가 늑대와 소년 같이 된 거예요. 뭐 맨날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년이 와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믿어가지고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그러한 시기가 사실은 다가왔죠. 우리가 기다리는 비상 땡땡 그런 거나 알죠? 무슨 방송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나 그럴 때에 진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로소리 가도 텅텅 쉘브가 이제 비어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사버리고 막 이러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사실은 다가오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아예 없이 넘어가면 좋겠으나 이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주말에 노 킹스 시위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 군데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민주당 애들이나 이제 좌파들이 다 이제 많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매우 올가나이즈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로스는 죽었지만 아들이 이제 알렉스 소로스라는 애가 있는데 걔나 빌 게이츠나 뭐 저커버그나 또 그러한 빌리어네어들이 그 돈을 뭐 굉장히 많이 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억 달러 이상을 대서 그들은 꼭 페이를 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온 애들이 뭐 전체를 페이했다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그 조직원들한테 확실한 페이를 하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노킹스
데모랄까 뭐 시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숫자를 다 따지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방송들 뭐 한국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그게 미국 전체의 얼굴이고 뭐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트루스 소셜의 트통이 뭐라고 올렸냐면, 제가 그냥 읽었던 거 기억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즈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노 킹스에 나와서 그렇게 시위한 사람들한테 나는 참 고맙다. 고마움을 느낀다. 왜냐면은 어떤 킹이, 어떤 왕이 내 자리를 뺏어갈까봐 내가 굉장히 전전긍긍했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나 대신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시위를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본인은 킹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트루스 소셜에 아주 위트가 넘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노 킹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좌파들이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트통이 만약에 마치 왕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맘대로 하고 뭐 독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는 킹이 아니다. 너는 왕이 아니고 너는 대통령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암시하는 게 킹이 아니다. 그래서 노킹 그 시위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도에서 들으셨던 분도 있지만, 그런 일이 지난 주말에 대단히 그 뉴스를 타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이 공화당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따져도 훨씬 더 높죠. 그 2020년 부정 땡땡 그거의 발표를 보면, 제가 지금 글을 읽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냐면, 2020년에 바이든이 13%를 표를 얻었는데 실제 얻은 표가 13%예요. 전체 투표한 자의 13%. 그런데 그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표를, 그 트통으로 넘어오는 표를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옮겼으면 그가 그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겠냐. 근데 13%라면 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털스 게버드가 같이 나오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지금 뭐 불을 떼고 있습니다. 곧 그거를 발표할 거고, 그거를 발표하는 게 미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 연루된 국가가 많죠. 그래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아주 확실한 증언을 해줄 자를 그 마두로를 체포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흰모자 입장에서 보면 착착착 그 자기네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디지털 공격이 있을 거다, 그러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 뭐 미국의 수많은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뭐 어떠한 중요한 어젠다를 가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저는 이걸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false죠. 한국말로. 그 다음에 깃발, 거짓 깃발 작전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건 정전이에요. 전기가 나가는 거. 그래서 정전 같은 사건이 연출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솔라 플레어, 그 다음에 소행성, 에스테로이드죠. 그 다음에 운석, 메티오라이티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리는 여러
하늘에서 보이는 여러 색깔의 현상, 그리고 어제 제가 말한 외계인 관련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함께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말해두면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들어봤어. 아유, 저런 일이 있을 거라더니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본 사람들 완전히 잠자고 있는 시풀들은 이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센션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하나의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필요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혼란 시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혼란하죠, 우리 분. 지금 앱스땡땡 파일 공개하면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매우 혼란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다. 정신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정신이 차려지죠. 야, 이거 맨날 음모 땡땡이라더니 무슨 사실이었네. 이렇게 하면서, 글쎄, 이번에도 안 깨어나면 참 그건 어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어찌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떻게 격변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관심도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의문도 갖지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말하는 걸 그렇게 의심 하나 하지 않고 그걸 믿는지. 요새는 유튜브 발전에 무슨 여러 가지 번역 같은 거는 그런 AI도 해주고 방송을 틀으면 영어로 나오면 한국말로도 엄청나게 그걸 변환시킬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조금만 노력을 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정말 완전 거짓 뉴스라는 걸 알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 게으름은 그냥 뭐의 인생에 아침에 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도대체 낮에는 뭘 하는지, 이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 얘기예요, 제 말은. 뭐를 하는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말한 혼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유, 내가 진짜 이게 굉장히 크레이지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한 스케어리 이벤트 같은 어떤 공포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니얼 데스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아주 5년 이상 더 들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니얼 데스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저쪽 골든 에이지 저쪽으로 넘어가서, 골든 에이지 가기 전에는 가장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쟁이 지금 일어나죠. 근데 푸틴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위협하는 거, 이제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든지 인류는 푸틴하고 태통이 친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유럽과 영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트통이 이스라땡 나라가 그러잖아요. 니네들 이란 애들 이렇게 말 안 들면 내가 소형 핵을 쓸 수도 있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통이 그래 그린라이트, 네, 해봐 이렇게 하고 허락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죠. 근데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너 이란,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한쪽으로 협상한다 그러고 잘 돼간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결렬이 됐을 때는 하르그 섬에 발전소든 유전이든 상관 안 하고 다 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수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통은 항상 투 트랙으로 나갑니다. 협상한다면 협박은 안 하냐? 아니에요. 투 트랙이에요, 항상. 투 트랙, sometimes three 트랙. 그래서 트통은 귀재죠, 귀재. 협상의 귀재죠. 그래서 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어제 이제까지 며칠 사이에 얘기했던 외계인이라기랄지 무슨 또 제이드 벤스가 뭐 아이 걔네들은 뭐 악마야 디먼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식량 얘기 지금 오늘 제가 하죠. 그리고 그 앱스땡땡에서 자주 언급됐던 걔네들이 섬기는 사단 그런 사단주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지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어센션이라는 상승, 그 상승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생각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지고 발전한다는 게 이제 상승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는 더 이상 3디멘션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5차원 6차원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폼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령의 폼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니 내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센션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메서달러지 방법론을 가르쳐 드렸어요. 뭘 하냐, 캄하게 침착하게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뭐 외계인이 온다니 어쩌니 뭐 난리가 나도 방법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허둥지둥 어머 나 속상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뭐 나 지금 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방법을 일러드렸잖아요. 캄하게 침착하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지금 이 때를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말고, 만약에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뭐 굳이 가서 뭐 열심히 그 설명해봤자 안 들어올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믿음을 가지고 넘기시라. 이게 faith란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faith. 흰모자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faith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가 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센션에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난 며칠 전 방송을 중간에 바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서 빼먹었어요. 그래서 한두 개 빼먹고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뭐래 그러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매일 내보내니까 어느 방송 하나는 되게 저조하게 8,800명인가 뭐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느 방송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좀 덜 들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늘 들으시는 분이 그게 빠진 거예요. 안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제 것은 시사성도 물론 있죠. 물론 민감한 시사성의 내용도 있지만 이 깨어남의 과정에 있어서 다 알아야 될 지식,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거는 과거에 며칠 전까지라도 일주일 전까지라도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긴박한 그런 인텔을 전해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는 어떠한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어떻게 갑자기 깨어납니까? 저도 깨어난 게 25년 전쯤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일을 하는 커리어 워먼이었으니까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4대째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기독교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야말로 반듯한 부모님 밑에서 반듯하게 자란 사람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마치고 파이낸스 전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고 미국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제가 그러한 배경을 가진 저로서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부조리고 그리고 마치 굉장히 틀린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막 그냥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갖고 스스로 좀 파고드는 게 이제 토끼굴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때 뭐 유튜브도 그렇게 발전 안 한 때고 뭐 별로 자료가 없는데 그냥 인터넷은 있었으니까 그때 뭐 검색에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파고 드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 그러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 저쪽 딥스 애들의 그 실상 그 사람 그러한 내용을 굉장히 그 열심히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뭐 좀 오래돼서 좀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이제 뭐 크래그 마이어라든가 에드워드 그리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잔 벌치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파 애국자들 모인 그 모임 거기서 나오는 그 시리즈로 나오는 그 발행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고 뭐 엄청 읽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깨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걸 알게 돼서 딥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니까 그게 밑바탕이 돼서 오늘날까지 5년 뭐 7개월 이상을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천이 두둑한 거예요. 제가 이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다면 딥스나 저쪽 검은모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짧았다면 얕았다면 제가 이렇게 5년 몇 개월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20여 년 축적한 그 지식이 있어요. 쟤네들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제가 미천이 두둑합니다. 아는 널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요즘 최신 소식 나오는 거 전달해 드리면서 거기에 렐러번스가 있는 그러한 관련성 있는 거는 자꾸 그렇게 제가 격기로 나간다는 소리가 이제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 들어오셔서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제가 말한 어떻게 돼서 내가 이런 딥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나 하는 거를 오늘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많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 목적으로 또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이러냐? 이 깨어남의 과정이 어제까지 잠자고 있고 시풀이었다가 오늘 팍 일어나니까 오늘부터 깨어나서 내가 완전히 알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years of learning이고 years of research, years of study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랜 세월 축적이 되고 나의 알게 되는 강도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더 확실하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깨어난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깨운다고 흰모자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인류가 더 큰 어떤 궁지 어떤 아주 어려움을 겪는 걸 최소화하면서 저들의 정체를 알리면서 흰모자는 흰모자대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는 이 여러 가지의 중요한 그 베리어블을 충족을 시키면서 나가고 있는 게 현재 흰모자들의 작전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흰모자 얘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잘 외워두세요. 아예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자면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는 드렸고 오늘 좀 사설이 많았네요. 그러나 또 그것도 중요한 얘기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지 옛날부터 들으시는 분은 알아요. 제 말씀을 가끔가니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은 이런 거를 아시면 좋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게임 디어리라 그래요. 이게 게임 이론이다. 이제 이런 거는 군사작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정부의 연속성, 연속 정부 체제라는 그 군사 작전 상태에 있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통이 45대 46대는 CIC 커맨더 인 치프로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군인들 자기가 45대 하고 나가면서 밀리터리에게 그거를 이양해주고 나갔죠. 그래서 46대고 그 다음에 47대에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글쎄 이거는 오픈엔디드 퀘스천인데 48대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잘 몰라요. 그런데 하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50개 주가 3분의 2가 찬성하면 특통이 다시 48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possibility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미 말했지만 앞으로 계속 공개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외계인 얘기는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가지고 있는 classified information 비밀 정보를 공개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처음에 슬쩍 그 포문을 열은 게 제이드 벤스한테 베니 존슨이 물은 거,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아까 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녹음할 때 이틀치를 한꺼번에 녹음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뭐 어제 했다 오늘 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 번에 내용이 연결되는 거는 그냥 이틀치를 한 30분 40분씩 이틀치를 한꺼번에 녹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이 뭐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나 하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푸틴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커 칼슨이 첫 영상이나 시리즈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화를 낼 거라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온 정보다라고 말을 할 거고, 결국에는 터커 칼슨이 러시아 자금과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 나올 거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진짜 폭로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푸틴한테 뭐 정보를 받았다 어쨌다 그 얘기는 그거는 하나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혼란의 시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정부, 뭐 정부의 연속성, 뭐 continuity of government operation, 뭐 연속 정부 군사 작전 뭐 이런 속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으면서 닉 셜리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젊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부상을 했냐면 닉이 그 미네소타의 청년이에요. 근데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 그래갖고 독립된 뭐 언론인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남자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미네소타 가가지고 그 돈을 많이 이제 쓴다는 그 타가소 가보니까 건물은 잠겨 있고 아이들 한 명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미네소타의 많은 그 돈의 그 소말리아인들이 돈 사기하고 하는 거를 많이 밝혀서 갑자기 닉 셜리가 우리한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딜 갔냐면 캘리포니아를 가서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현장감이 있죠. 현장에서 그런 거를 폭로하고 이래서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며칠 전에 그 CPEC에 그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련의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가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다는 데잖아요. 그래서 CPEC에 가서 그 닉 셜리도 그 연설자로 나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밝힌 거는 그거는 그냥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의 권리인데 알 권리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밝히질 않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언론들이 밝히질 않으니까 내가 그런 거를 가서 나도 궁금해서 갔다가 이게 밝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닉 셜리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큰 그 사기 각 주마다 일어난 특히 뭐 공화당이 우세인 주가 아주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 블루 스테이트 그 진보자들 좌파들의 성향의 주 이를테면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뭐 콜로라도, 일리노이 뭐 이런 주들 그런 주들이 뉴욕주 그런 주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사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죠. 근데 이제 특통 2기에 이제 파이널리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거 뭐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녀가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장에 가끔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녀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캔디스가 정보 활동을 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녀는 또 그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뭐 미국의 코미디언 드루스키가 뭐 이제 에리카 컬크 흉내를 내면서 뭐 코미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소셜 SNS에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에리카 컬크가 뭐 소송을 내가 수를 하겠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하면서 막 매우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그 상황이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남편을 죽인 타일러 로빈슨을 용서한다 그러더니 그러면 코미디언 드루스키는 용서 못하냐 뭐 이러면서 또 지금 뭐 시끌시끌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리카 컬크 얘기는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상한 점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도대체 CK는 어떻게 뭐 저 세상으로 갔는지 뭐 아닌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들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나라에서 정부나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을 그 통제하고 그들의 전 세계에 그 뻗쳐 있는 그런 영향력 이런 거와 거기에 따르는 부패 이런 문제에 매우 지쳐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발표될 거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주 이상하고도 복잡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잘 종합해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또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쭉 들으시면 줄기가 잘 잡히고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댓글에서 참 고마운 댓글이 많아요. 내가 이 나나방송 들으면서 정신줄을 붙잡고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방송이 유일한 희망이다. 뭐 이러한 기조를 가진 댓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걸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름 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방송인 것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제가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댓글이 그런 내용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저에게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그래서 많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댓글 안 쓰신 분들, 단글로 댓글 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홍순천님 정말 희망에 아주 굉장히 격려되는 댓글 쓰시죠. 그리고 뭐 많습니다. 단골들, 문라이트 뭐 많이 댓글 희망되는 댓글 쓰시죠. 나비 효과 뭐 등등. 그런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저하고 뭐 크로스펀드 해서 그런 댓글을 읽을 때 힘이 나죠. 그리고 멤버 안 하신 분들 한 달에 커피 한 잔, 뭐 2잔 어렵지 않으시면 해주시면 라나 방송에 도움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이 되길 원하고 그동안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카카오뱅크에 자유구독료 보내신 분들 또 제가 모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슈퍼땡스가 좀 뜸한데 슈퍼땡스 힘내라 하고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